안녕하세요. 부동산의 서침입니다. 우리가 부동산 전체 사이클을 좀 보면요. 최저점이 2013년이었어요. 2013년부터 다시 부동산 대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하락했고 다시 좀 상승으로 지금 다시 전고점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. 그럼 2024년 현재 한 10년 전이 2013년 이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 단지 아파트 중에 어떤 아파트가 가장 높은 비율로 올랐을까요? 예, 가장 많은 차익 난 금액은 아닙니다. 예, 금액은 이제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뭐 사실 또 크기 때문에 크더라도 수익률이 낮을 수 있어요. 예. 그래서 부동산 지인으로 확인해 봤더니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던 아파트 단지는 성수동에 있는 강변 인광 아파트입니다. 보시면 여기 338.2%라고 돼 있어요. 증감률이. 338%면 그 초기 2013년의 가격의 3배 이상이 된 거죠. 예. 전체 시세 그래프를 보면 2013년 이때가 1월달이 한 5억 5천이었습니다. 지금은 얼마죠? 24억입니다. 그래서 시세 금액 차이로 보면 증감된 금액 차이로 보면 18.5억입니다. 2013년에 사서 5억 5천에 사서 현재까지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면 18억을 이상을 세 차익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상황이 되겠습니다. 대단하죠. 입지 아파트나 이거 보면 세대수가 겨우 141세대밖에 안 되고요. 여기 입지를 보시면 성수동, 성수동에 있는 데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입지 좋지 않아요.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주변 환경 인프라가 깔끔한 편이 아닙니다. 옛날에 성수동이 공업지역이었던 특성을 감안하면 이런 환경입니다. 이런 아파트가 서울에서 가장 증감률이 높았던 아파트라는 게 좀 사실 의외입니다. 예, 의외로 느껴지시죠? 예. 우리가 보통 게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이런 걸 보면 당연히 강남, 당연히 강남 아파트일 거야. 뭐 강남이나 압구정, 이런 강남 쪽에 있는 반포 이런 아파트일 거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의외로 지금 10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던 아파트는 강변 인광, 성수에 있는 강변 인광 아파트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, 2013년 하반기까지 좀 올랐다가 2013년부터 14년 9월까지 한 1년 동안 좀 살짝 좀 떨어졌어요. 예, 다시 4억 8천 대로 떨어졌다가 2014년부터는 다시 그대로 그냥 거의 상승 추세로 계속 그냥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. 예. 예를 들어 2013년에 한 5억 5천 정도 해서 샀다면 당시 분위기 봤을 때 5억 5천 사고 한 1년 뒤에 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. 몇천을 떨어졌어요. 예. 이때 판 사람도 있겠죠. 예. 근데 2014년 이때 팔았다면 이 향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18억 5천 이상을 볼 수 있는 세차를 볼 수 있는 이런 걸 맞이를 못했겠죠. 그래서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은 이게 좀 큰 수익을 보려면 큰 수익을 나름대로 좀 수익을 보려면 상당한 좀 시간이 요구된다. 그래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10년 정도는 보유해야 좀 그래도 크게 좀 돈을 만질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작은 아파트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 올라서 팔아야지. 매수가 나서 기분 좋아서 좋다고 하는데 얼른 팔 게 아니라 좀 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예. 워낙 이게 세대수가 적고 그런 아파트 보니까 거래는 잘 안 돼요. 예. 그리고 1년에 한 건 정도씩만 거래가 됩니다. 예. 그만큼 이제 이 거래는 잘 안 돼요. 예. 매물을 내놓으면 되게 팔기는 되게 어렵다. 되게 팔기는 어렵다. 예. 그리고 황금성은 되게 약하다. 아마 그 황금성이 약하다고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보유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.
오래 보유하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더 올라와 있는 상황들, 예상치 못하게 확 올라와 있는 상황들. 어쨌든 근데 여기가 위치를 보면 이 성수동이잖아요. 예. 이 성수동 아시다시피 이 성수 전략 정부 구역이 1, 2, 3, 4 지구가 있는 곳이죠. 강남을 한 남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여기가 평지예요, 평지. 예. 산이 없어요. 이 대규모 평지에 만약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돼서 인프라가 이제 더 인프라가 완전 바뀐다면 이 강남을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예정된 곳입니다. 예, 예정된 곳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쪽 라인 아파트들이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익을 냈던 아파트예요. 예. 아시겠지만 강변이 338% 올랐고 그에 못지않게 청구 강변도 325% 올랐고 한실 한강도 327% 올랐고 강변 현대도 320% 올랐어요. 예. 그러니까 이쪽 라인의 한방면을 바로 직접으로 접해 있는 이쪽 라인의 아파트들이 대한민국 아파트에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정감률을 보였던 아파트입니다. 여기가 이제 그렇게 현지 개척할 이런 곳이란 거를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입지이기 때문에 작은 아파트지만 여기에 투자가 들어오는 거죠.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매수자가 나타날 투자가 있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우리 부동산을 선택할 때 아파트 단지 규모, 뭐 인프라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입지적 가치가 역시 정말 입지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. 이런 걸 다시 한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입지를 미리 사놓는 거죠. 예. 이 매수한 사람들은 이 입지적 가치를 보고 매수를 한 겁니다. 일반적인 다른 인프라 우리가 부동산에서 알고 있는 그 인프라 요소는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왜 들어옵니까? 이게? 왜 들어왔겠어요? 입지적 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거지. 향후의 미래의 가치를 보고.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선택할 때 이 향후에 이렇게 입지가 변해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이런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눈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. 예. 이 아파트는 그냥 입지가 다 했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부동산 지인에서 지난 10년 동안을 통해서 서울에 대한 찾아보면 정감률 가장 높은 아파트 찾아보면 이 상승을 가장 높았던 아파트 단지를 보면 역시 강남 쪽이긴 합니다. 예. 강남 쪽 아파트들이 뭐 압구정, 강남동, 뭐 서초, 반포, 송파 역시 강남 아파트들이 대체적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아요. 예.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역시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장 입지가 괜찮은 곳 강남 쪽 위주로 선택을 했어야 수익률도 가장 높게 볼 수 있다. 이게 보편적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익을 찾는 건 아니죠 우리가. 이 강변인강을 이렇게까지 높을 거라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이 강변이 가장 국내에서 가장 높았던 수익률이다 아파트였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대신 전반적으로 우리가 높은 수익률을 보려면 강남 쪽 아파트를 선택하지 맞다. 이렇게 보고 강남 위주로 해야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한번 강민인강하고 엄마를 좀 볼까요? 예, 엄마를 보면 그 엄마는 강남에 우리가 바로 밑에 아파트가 엄마니까 예, 엄마는 이렇습니다. 엄마는 2013년 1월달 이때가 6억 9,500만 원, 예, 6억 9천 거의 7억대이긴 해요. 예, 7억대. 10년 전에 엄마가 7억대로 살 수 있었어요. 예. 아까 강릉인강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.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한 2억 정도 차이 났던 거고. 그럼 7억에 사서 지금 현재 얼마인가요? 지금 25억. 강릉인강이 24억, 여기 25억. 이거 엄마하고 거의 비슷해요. 예. 금액적으로 보면 우리 강릉인강이 더 18억 나왔고 엄마를 샀으면 지금 시세 차익이 16억이죠. 엄마보다도 더 많이 번 게 강릉인강입니다. 예. 어쨌든 뭐 그렇다더라도 강남에 있는 엄마 아파트도 투자를 했으면 16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투자금은 그때 돈은 더 있어야겠죠. 2억 정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
그런데 뭐 정감률은 그런데 그러면 금액차로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아파트는 뭐였을까?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가격 60억짜리 아파트 압구정 현대 4차예요. 38평인데 이거 지금 시세를 볼까요? 이게 2013년 이때니까 내가 17억, 예, 뭐 17억, 17억대입니다. 거의 16억 9천이니까. 그때 압구정 현대 4차 살려면 10년 전에도 17억 원 이상이 됐었어요. 예.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? 네, 60억. 최근에 거래된 게 그 5월 달에 57억이니까 그럼 얼마 번 거예요? 10년 만에 40억 번 겁니다. 금액적으로 보면 역시 강남이에요. 압구정이나 강남 쪽으로 가야 이게 가장 많은 차익을 볼 수 있어요. 정감률하고 좀 달라요. 그래서 돈이 있다면 사실 이제 압구정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고요. 이쪽 압구정이나 강남 쪽 아파트를 갔어야 금액적으로는 가장 크게 차이를 봅니다. 압구정의 아파트도 300%, 260%, 290, 그 250% 이상이에요 다. 지난 10년 동안.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를 보고 선택해라. 아파트 규모나 인프라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너무 이게 따지지 말고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. 중요하지만 향후에 변화가 될 수 있는 가장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입지가 어딘가 그런 걸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내가 가장 최고의 수익률을 내가 볼 수 있는 아파트를 선택한 이런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택할 때는 강남 위주로 선택해야 된다. 인 거고요.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강남을 살 수가 없죠. 비싸니까. 지금 40억, 60억 되는데 강남을 살 수가 없잖아요. 없는 데가 내가 계속 강남만 들어본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. 또 하나 들리고 말씀하시면 강남은 아니래도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보고 선택해야 된다.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향후에 변할 수 있는 가치를 보고 그 가치가 있는 땅 어디냐 이런 걸 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자금 선에서 어떤 동네를 이제 선택했다면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인프라가 좋거나 입지적으로 주치가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을 해라. 그러면 됩니다. 그래서 좀 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. 그런 전략이고 또 좀 길게 보유하는 단지 금방 팔았다 이게 물론 이제 팔고 수익 내고 팔고 수익 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긴 한데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게 수익 내기가 쉽진 않아요. 물론 이제 뭐 특정한 경우에 가장 저점 샀다가 1년 뒤가 뭐 대세 상승기를 맞아서 크게 팍 올랐을 때 팔아서 차익을 내는 건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다 예측하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충분하게 수익을 내려면 부동산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. 그래서 길게 보유해서 그냥 화폐 가치의 가치를 떨어지는 그 상승분을 우리가 먹는 그런 전략으로 길게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